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굽고 튀기고 양념치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굽고 튀기고 양념치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유진호. 조리학을 전공하다 2016년 입대. 포병대대에 치사병으로 복무했다. 우리 대대의 식수 인원은 총 300명 정도였고 치사병은 7명. 치사반에 갔더니 세상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이모가 한 분 계셨다. 네가 새로 왔다는 애구나? 잘 지내보자. 처음 본 조리원 이모의 첫인상은 참 좋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기댈 곳 없는 이곳에서 일반적인 어머니의 후덕한 모습이 보였기에 존재만으로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 첫인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보통 부대 조리원의 경우 음식의 퀄리티 향상과 위생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몇 년 이상 조리 업무를 해온 분들이라 국이나 반찬 중 하나를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 부대 조리원 이모는 도통 일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음식은 고사하고 설거지마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건 원래 막내가 하는 거야. 대부분 내게 짬을 때렸다. 내가 힘들게 밥을 안 치고 돌아오면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 그 설거지를 남겨두고 이모는 이제 갓 나온 따끈따끈한 튀김을 주워 먹으며 어우, 잘 튀겼네. 아주 맛있어. 나 하나 더 먹어봐도 돼?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열심히 튀기고 개수도 포대별로 맞춰놓은 걸 주워 먹고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일 시작하고 설거지하는 신용만 좀 하다가 반찬 몇 개 주워 먹고 시간 때우다가 땀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 치사병들을 뒤로하고 칼퇴근하는 것이 이모가 하는 하루의 일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훈련을 나가거나 부대를 비우면 몇 주씩이나 유급 휴가를 받았다. 이러니 이모에 대한 치사병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특히 설거지를 같이 하는 나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그래, 연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겠어 라며 이해를 해보려 했지만 군인도 아니면서 같이 일하는 병사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짜증에 화를 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치사반은 여름이 되면 점검이 자주 나온다. 조리장화, 조리모, 조리복, 앞치마, 장갑까지. 너무 덥긴 하지만 점검원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모는 덥다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조미모도 쓰지 않았다. 조리모 써주세요. 어우, 됐어. 너네 놨어. 결국 불시에 들이닥친 점검원에게 딱 지적사항으로 걸렸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치사병들의 목. 당연히 조리원 이모에게는 불이익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군단 점검 시 점검원이 조리도구, 조리복, 손 등의 세균수를 측정하는데 이모의 손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어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다. 조리원 이모는 우리와 부딪혀 짜증내며 화낼 때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 있었다. 나는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니라고. 너네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원래 다른 부대 조리원도 이런 거 안 해. 그냥 음식 간 봐주고 맛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간을 잘 보거나 음식의 맛 향상을 위해 노력했느냐? Nope, never. 점검 결과가 좋거나 식사가 맛있을 때면 역시 조리원님이 계시니 안심입니다. 야, 이모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부들은 치사병이 아닌 이모를 칭송했다. 이러니 치사병들은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이렇게 이모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정립되어 가던 어느 날 설거지를 또 한가득 남겨두고 옆에 가만히 앉아 딴짓하고 있는 이모에게 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요. 설거지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나 잔뜩 표정을 찌푸린 이모의 대답은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하래? 그 표정과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아왔던 우라가 터져버렸다. 제가 뭐 어려운 거 부탁드려요? 이것도 조리원님 업무잖아요. 그렇게 일하기 싫으시면 그냥 그만두세요. 내 대답을 들은 이모는 순간 흥분하며 들고 있던 가위로 선반위를 탕탕 내리치고는 나에게 들이밀면서 소리질렀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만두라 말아야? 아니, 일하시기 힘드신 것 같으니까 말한 거죠. 나 이거 그대로 담당관한테 말해? 말하세요. 저는 틀린 말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양 담당관에게 달려갔고 담당관과 함께 치사반으로 왔다. 급양 담당관 김상사, 우리 치사병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 괴팍하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며 특히 너희 어머니는 쌀을 그런 식으로 씻냐 같은 패드립을 자주 시전했다. 그래도 일은 잘하는 편인지 우리 선배 치사병들이 아무리 마음의 편지를 써도 대대장선에서 모두 커트된다고 들었다. 담당관이 괴팍한 인상을 쓴 채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뭔데 대대장님도 그만두지 못하는 이모님한테 그만두라 말아요. 그리고 이모님 나이가 몇인데 버르장머리가 걔 뭐야? 어? 나를 나무라는 담당관 옆에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는 이모를 보니 화가 치밀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평소에 간단한 일도 잘 안 하시고 뭐 부탁을 드려도 싫다고 짜증내고 화내시고 그래서 제가 참다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을 조곤조곤 말했다. 취사병 고참들도 나의 이런 항의에 뭔가 후련한 표정들이 스쳐갔다. 우리들의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아니 이모님도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시죠. 솔직히 하루에 3시간이라도 제대로 일하세요? 어디 가서 그 월급으로 그만큼 일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간부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담당관은 갑자기 이모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와, 사이다. 이모한테 가려서 그렇지 평소 빌런으로 따지면 이 양반도 못지 않은데 오늘따라 담당관이 정상인처럼 보인다. 갑작스러운 담당관님의 말씀에 당황한 이모는 갑자기 너무 힘들어요. 하며 즙을 짜는 게 아닌가. 그러자 당황한 담당관이 입장을 바꿔 다시 나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임마 너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좋게 잘 부탁드리고 예의를 갖춰야지. 예의를. 일단 점심 준비하고 저녁 끝나면 다시 모여서 얘기하자. 그러자 울면서 조리원 휴게실로 가는 이모. 아니 우는 건 우는 거고 점심은 끝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점심 준비가 끝나자 언제 울었냐는 듯 슬며시 나와 밥을 퍼서 조리원 휴게실로 쏙 들어가는 이모.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예정대로 치사병 전원과 치사 담당관 이모가 간부 식당에 모였다. 잘 들어. 조리원님은 너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야. 너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위치가 아니고 옆에서 만나는 거 도와주는 분이야. 우리들 사이에서 들릴 듯 말 듯 탄식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그렇지. 간부가 우리 편을 들 리가 없지. 그렇게 주저리 조리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가는 혼날 것이라 경고한 뒤 잘 지내라 뭐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로 유도했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다. 잘 지내보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은 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훤히 보이는 얼굴로 이모가 악수를 청했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했다. 참다 터트린 이 전쟁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하다니 역시 민간인은 갑이다. 그 후 이모는 우리랑 거의 말도 안 섰고 오히려 더 짜증과 화를 내며 마치 본인의 근태가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는 슬기로운 조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행정반에서 알립니다. 치사병 유진호 대대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문도 모르고 대대장실에 갔더니 상급부대 주임원사님이 면담을 청했다. 그래 요즘 별일 없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수 인원이 많아서 취사일이 많이 힘들지? 저 취사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리원님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조리원님? 조리원님이 왜? 나는 그간 있었던 이모의 모든 행태, 특히 가위를 얼굴에 들이밀며 소리 지른 이야기까지 모조리 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알았다. 그렇게 면담은 끝이 났고 알고 보니 누군가 상급부대에 마음의 편지를 써서 병사 몇 명만 따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마침 시기적으로 이모의 재계약 기간과 맞물렸고 상급부대에서는 결국 이모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새로운 조리원을 구한다고 알려왔다. 우리들은 환호했다. 혹자는 아무리 일을 안 해도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덜 힘들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저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하지만 그렇게 순순히 사라질 이모가 아니었다. 재계약 불발 사실을 들은 이모는 대뜸 우리에게 와서 소리 질렀다. 야! 너희가 나 잘리게 했지? 잘리더라도 너네한테는 꼭 복수하고 갈 거야. 너희들 짬 아저씨한테 식재료 줬지? 나 이거 다 상급부대에 이를 거야. 이건 취사병들과 급양 담당관만 아는 암묵적인 룰 같은 건데 한 번씩 식재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남는 식재료는 되팔 수 없도록 칼로 일일이 썰어 돼지 사육을 하시는 짬 아저씨에게 드렸다. 그걸 언제 봤는지 이모가 상급부대에 찌르겠다고 협박을 해온 것.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모두 멘붕에 빠졌다. 이유야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식재료를 외부에 반출한 건 큰 징계 사유였고 부대 내가 아닌 상급부대에 보고가 된다면 취사병 전체에 징계가 내려져 최소 영창이다. 우리는 다같이 이모와 대화를 해보고자 이모의 휴게실로 찾아갔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모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나 할 말 없어. 사랑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여기 군부대에서 그것도 어머니 뻘과 연출하다니. 조리원 이모는 우리를 필사적으로 피해 다녔다. 퇴근하는 이모를 쫓아가 얘기 좀 하자니까요 하며 막았는데 그대로 엑셀을 밟고 출발하는 이모. 그 때문에 동기 한 명은 차에 스쳐 가벼운 타박상까지 입었다. 우리는 급양 담당관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가서 이들 봐. 그 후로도 이모는 우리를 피해 다녔고 그만둘 때까지 상급 부대로부터 별 소식 없이 조용히 시간이 지났다. 이모의 마지막 출근 날. 이모는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출근했고 짐 정리를 하려고 차까지 취사장 옆에
대놓고 뭐가 그리 바쁜지 온종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점심을 끝내고 잠깐 PX에 들렀는데 이모가 간부 아이디를 빌려 술을 몇 박스씩 사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취사반에 보급되는 잡곡류, 조미료, 고추장, 간장 등을 몇십 개씩이나 빼내 차에다가 실어놓은 게 아닌가. 사실 퇴사날 말고도 평소 가방에 오이, 당근, 감자, 양파, 우유 같은 식자재와 각종 조미료, 소스류 등등 부대 식재료를 몰래 빼돌리긴 했다. 우리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상급 부대에 못 지른 거구나. 어쩐지. 나 이제 간다. 잘 지내라. 그렇게 이모는 부대를 떠났다. 그리고 새로운 조리원 이모님이 오셨다. 새로 오신 이모님은 국이나 볶음류 중 하나를 전담해서 요리하셨고 식재료도 신선하게 직접 관리, 노하우도 알려주셨다. 특히 점검 직전엔 우리들을 진두지휘해 위생 관리를 하셨다. 감동하는 우리들에게 당연하다고, 이게 조리원이 하는 일이라며 우리들이 참 잘해나가고 있다고 항상 칭찬해주셨다. 처음부터 이런 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역 후 복학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조리학과라 동기들 대부분 치사병으로 복무했다. 동기들이 만난 조리원 이모들은 모두 친절하고 성실한 좋은 분이었다고 했다. 동기 중 한 명은 아직도 조리원님과 연락하며 지낸다고. 이모, 제가 알기론 이모 월급은 구급 군무원과 비슷할 겁니다. 물론 적죠. 적은데 우리들은 한 달에 10여만 원 받아요. 그것도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모님은 본인이 원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모, 한편으로는 이모의 삶이 얼마나 고됐으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뾰족하고 모질게 되었을까 싶다가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함께 일하고 고생하는 아들뻘 군인들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예?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